안녕하세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할지 지금도 그 일만 생각하면 손이 벌벌 떨려옵니다. 저는 30대 주부입니다. 남편과는 부모님의 소개로 만나 선으로 만났고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중산층 이상의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정말 세상을 살면서 어려움이라고는 전혀 모르고 자랐으며 외동아들이었습니다. 의외로 머리는 또 좋았는지 대학교는 명문대를 나와서 회사를 떡하니 운영하고 있는데 돈도 잘 법니다. 그러다 보니 뭐랄까요? 남편은 세상이 마치 모두 자기 뜻대로 굴러가지 않으면 작은 일에도 화를 잘 내는 그런 성격입니다. 결혼 전 연애할 때까지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전혀 볼 수가 없었어요. 항상 매너 있고 진솔한 듯한 느낌을 주는 남편에게 저도 어느새 홀딱 빠졌었거든요. 사실 어느 여자가 이런 남자에게 안 넘어갈까요? 집안 잘 살고 외모도 출중하고 매너까지 좋은 이런 완벽한 남자를 여태까지 왜 결혼을 못한 거지? 라는 생각도 들었고, 저는 이런 의문이 문득 생겨서 반 농담 삼아서 남편에게 물었더니 남편은 저에게 말하기를 그저 여태까지 만나봤던 여자들 중에 진지하게 만나봐야겠다고 느끼게 해준 여자를 만나지 못한 것 뿐이라고 그랬으니 이렇게 예쁘고 마음씨도 착한 저를 만난 것 아니겠냐고 말해서 저는 또 감동을 받았어요. 저는 그렇게 그런가 보다 하고 사귀게 된 지 6개월 만에 저희는 상견례를 하게 되었고 바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자마자 좋은 아파트에서 살게 되었고 다니고 있던 직장도 그만두고 아기 계획부터 가졌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남편은 제가 알던 남편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좀 신경질적으로 변했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화를 자주 내더라고요. 예를 들어 같이 커피숍을 가려고 했던 일이 있었는데 제가 남편에게 A라는 커피숍을 갈까라고 말을 하고 가는 길에 B라는 커피숍이 보여서 여기가 가까우니까 그냥 여기 가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고는 제가 운전대를 돌리니 남편이 갑자기 저에게 진짜 미친 듯이 화를 내면서 자기를 지금 뭘로 보는 거냐고 왜 상의도 없이 당신 마음대로 하냐면서 욕을 하더군요. 저는 순간 정말 너무나도 놀라서 아니, 상의를 안 한 것이 아니고, 내가 뭘 잘못한 건데, 그걸로 이렇게까지 해야 있어? 너무 서운하더군요. 그리고 결혼 전부터 제가 키우던 강아지가 있었습니다. 길에서 버려졌고, 새끼 때부터 키워왔던 강아지인데, 결혼할 때 키워도 되냐고 물었더니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회사 일이 잘 안 풀렸는지 집에 오자마자 갑자기 강아지를 발로 차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찬 수준이 아니라 축구공을 차듯이요. 그래서 저는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고 하니까 남편은 순간 너무 화가 나서 그랬다고 너도 맞고 싶냐는 말을 하면서 저에게 광기 어린 눈빛을 쏘아붙이는데 저는 그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어요. 그러고 보니 그 전에도 강아지가 다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때는 의심만 했지 남편이 설마 강아지를 때렸을 거라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네요. 그때 이후로 저는 남편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친정을 핑계로 강아지를 데리고 친정으로 데려와서 일주일 동안 돌아가지 않고 친정 부모님께 남편의 성격에 대해서 말하자 아버지께서 저에게 그런 놈이면 언제든 사고 칠 놈이라고 자기보다 약자한테 강한 전형적인 쓰레기 같은 놈이라고 아직은 너한테 손찌검은 안 했지만 한번 손을 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생길 수 있다며 단호하게 이혼하라고 말씀하셨고 엄마는 그런 아버지를 구박하며 말리더라고요. 엄마는 아버지에게 아니 당신 미쳤어요? 우리 딸에게 그런 일이 생기는 걸 바라는 거예요? 단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렇게 돈 잘 벌고 능력 있는 남자인데 남자는 여자 하기 나름이에요. 제가 남편을 잘 구슬리고 아이도 가지고 나면 아마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요. 라며 저를 차분하게 설득하더군요. 그리고 강아지는 부모님들이 돌볼 테니 지금 바로 남편 있는 집으로 돌아가서 부부 둘이서 금술 좋게 술 한잔 하라면서 계속 설득하는 엄마의 말에 떠밀려서 저는 어쩔 수 없이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일주일 만에 온 저를 보고 자기에게 미안했다며 가끔 화가 나면 주체를 못해서 그랬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불안감에 대해서 남편에게 솔직히 털어놨습니다.
아니, 강아지도 생명인데 너무 그렇게 막 다루니까 애가 불쌍해서 친정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맡기고 왔어. 자기야, 미안해. 그리고 그게 좋겠어. 사실 나는 강아지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당신이 좋다고 해서 키운 것도 있거든. 나중에 우리 소중한 아이도 태어날 텐데 강아지 때문에 알레르기라도 생기면 안 좋지 않겠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저는 설득을 당해버렸네요. 그리고 저는 남편에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아직 당신이 좀 두려워. 이렇게 지내다가는 어느 날 당신이 나까지 때리면 어떡해? 그럴 일은 절대로 없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나 모든 것은 저희 아빠의 말대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는 아이를 임신했고 점점 남편의 태도는 도를 넘기 시작했습니다. 저한테 욕설을 하는 것은 기본이고 기분이 나쁠 때면 집안의 집기들을 집어 던져서 부수기도 하고 심지어 식사를 하다가도 화가 나면 식탁을 뒤엎는 적도 있었습니다. 저한테도 이제 손찌검을 하려고 손을 들어 올렸다가 제 배를 보면서 참는다면서 나간 적도 있고요. 그렇게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기가 이쁠 때만 봐주고 평상시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제가 하루 종일 아이를 돌보느라 지쳐서 누워있으면 남편은 집에 와서 밥 차리라고 말만 하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매일 혼자 게임만 하고 놀기만 하는 남편과 싸운 적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처음에는 밀치기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머리를 때리다가 급기야 뺨까지 맞았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왜 나를 자꾸 자극하냐고 말을 해도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맞아야 정신을 차린다면서 그렇게 때리고 나서는 나중에 조용히 다가와서 저에게 한다는 말이 미안하다고 말을 해요. 진짜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는 아이 때문에 어쩔 수가 없더군요. 한 번은 저도 참다가 너무 화가 나서 이혼할 거라고 하니까 남편은 저에게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뭐? 이혼을 하자고? 이혼하게 되면 네가 받아먹을 돈이라고 있을 것 같아? 그래, 이혼하자. 그럼 앞으로 뭐 먹고 살 거야? 애는 또 어떻게 키우게? 나랑 이혼하면 이런 생활 어디 가서 조금이라도 누릴 수 있을 것 같아? 아무래도 요즘 장인어른 벌이도 시원치 않은 것 같은데. 나가. 남편은 이제 아이도 귀찮은지 자기가 기분이 좋을 때만 우리 아들 하면서 한 번 안아보고는 기저귀를 갈아주거나 밥을 먹여주고 평소에 모든 육아와 관련된 것은 제가 해야만 했습니다. 친정에서는 제 모든 사정을 알았지만 아빠도 이제 선택은 네가 하라고 그놈이 천하에 죽인 놈인 건 맞지만 그놈이 한 말 중에 틀린 것 하나도 없다고 애까지 딸려서 너 혼자 뭘 어떻게 이 세상을 헤쳐나갈 것이냐고 하면서 엄마는 그저 남편 간수나 잘하고 화도 내지 말고 그저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말 계속 밀어붙이셨어요. 그렇게 제 지옥 같은 5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그래도 아이가 좀 크니까 제가 아이한테 쏟았던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저도 나름대로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에 있는 시간 동안은 온전하게 제 시간을 가지고 그림도 그리고 집에서 편안히 있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아들이 아빠를 참 좋아합니다. 아빠가 집에 오면 쪼르르 달려나갔는데 어느 날 마트에 갔다가 집에 들어오니 아들이 겁에 질려서 벌벌 떨고 있더군요. 부엌으로 가보니 글쎄 이미 난장판이 되어 있었고 식기들이 모두 깨져 있었습니다. 남편이 집에 오자마자 화가 났는지 물건들을 또 보란듯이 부셨던 것 같더군요. 그래서 저는 놀랐을 아들을 다독이며 아빠가 오늘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그런 거라면서 아들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일 이후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청소를 하다가 남편의 서재방에서 청소를 하는데 카펫 청소를 하다가 우연치 않게 바닥에 있는 남편의 비밀금고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남편이 저에게 서재방을 청소해도 카펫은 절대로 청소를 못하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놀다가 카펫 위에 물감을 쏟았습니다. 색깔이 너무 크게 번졌고 냄새도 심하게 났던지라 카펫을 빨기 위해서는 책상부터 탁자까지 모든 물건을 옮기는 대대적인 작업이었어요. 그렇게 카펫을 걷어내자 세상에 바닥에 글쎄 붙박이식으로 되어 있는 비밀금고를 찾았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어떻게 관리한 건가 싶었는데 알고 봤더니 카펫에는 금고 크기로 오려낸 부분이 있었어요. 그동안 책상 밑에 있었던 부분이라 이상한 틈을 찾을 수 없었던 겁니다.
저는 도대체 이게 무슨 금고길래 이렇게 바닥에 숨겨두고 가족들한테는 비밀로 했는지 몹시 궁금했습니다. 남편은 번거롭거나 귀찮은 걸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무딘 성격만큼 핸드폰 비밀번호나 통장 비밀번호까지 저에게 알려주며 이체를 시키는 곳도 많았기에 금고 비밀번호를 찾는 것은 생각보다 쉬웠습니다. 그리고 금고 속 안에는 이상한 가루와 주사기, USB 메모리 몇 개가 있더라고요. 저는 설마 했습니다. 저는 USB를 들고 와서 컴퓨터 연결하고 확인을 해봤더니 USB에는 영상이 들어있었고 저는 그 영상을 틀어보니 세상에 무슨 여자들과 놀았던 영상들이 날짜별로 들어있더군요. 남편이 간간히 보였던 폭력성과 가끔씩 회사 출장이라고 갈 때마다 사라졌었던 며칠들의 비밀들이 모두 여기에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저는 순간 온몸에서 소름이 끼치고 이것저것 따질 것 없이 그냥 바로 제 아이를 데리고 정신없이 친정으로 갔고, 친정으로 가는 길에 저는 미친 사람처럼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집에 돌아왔더니 열려진 금고를 발견했고 저에게 바로 전화를 해서 소리를 지르며 당장 USB를 들고 오라고 협박을 했으나 남편은 마침 집에 들이닥친 경찰들에게 끌려왔습니다. 저는 이것을 증거품으로 제출하여 현재 남편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시댁에서는 자기 아들을 구속하게 만들었다며 저를 죽일 년처럼 대하면서 욕설을 퍼부었지만 저는 그런 시댁조차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남편을 이제 다시 볼 수도 있는 용기도 나지 않았지만 이혼을 해야 했기에 현재 남편은 구치소 수감 중이라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초반과는 다르게 변호사님 말로는 같이 산 세월이 5년 이상이라 재산은 어느 정도 분할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더군요. 지금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어쩌다 일이 이렇게까지 왔나 싶기도 하고 적어도 세상을 살면서 남자복은 내가 다 가졌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연애와 결혼은 다르고 세상 일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